자, 이번 시간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무장 독립투쟁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지는 355쪽이고요. 페이지 355쪽에 맨 아래 1920년대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라는 거죠. 자, 우리가 1920년대 하면요, 1919년 3.1운동 있은 바로 직후죠. 그래서 3.1운동 때 우리가 대학살을 당했잖아요. 그 직후에 민족 지도자들 충격에 휩싸이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렇죠, 이렇게 각 정부 같은 것들을 만들지만 한쪽으로는 어떤 움직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무력투쟁 쪽으로 독립투쟁을 바꿔야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도 예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었어요. 그렇죠?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355쪽에 보시면 독립전쟁의 시작이라고 돼 있죠. 이제부터 독립전쟁입니다. 우리도 군부대가 있었고요. 이 군부대가 일본을 상대로, 일본 군대를 상대로 전쟁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독립군부대 조직, 동그라미 1번 서간도, 서로 군정서군이 있었고, 북간도에는 북로군정서군, 그래서 김좌진 장군, 그리고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 이분들이 활동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56쪽에 보시면요, 그 맨 아래 보면 판서로 정리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자, 우리가 이 그 두만강 쪽 있죠. 이쪽에 삼둔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삼둔자에서 전투를 해요. 소모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전투가 있었는데 이때 우리가 일본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삼둔자 전투에서 두만강 이북 쪽에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그 뭡니까, 일부 병력을 조직을 해서 보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이쪽에 독립군들이 있네,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이때 우리가 봉오동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연합부대가 있었으니 그것이 주축이 된 게 누굽니까?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에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과 안무의 그 국민회군, 그리고 최진동의 군무 도독부군, 그래서 도독부군과 국민회군이 같이 연합부대가 기다리고 있었고, 여기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우리가 아주 박살내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이 봉오동 전투입니다. 봉오동 전투는 1920년 6월 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라는 거죠. 이렇게 돼 보니까 우리가 연합부대라고 했었잖아요. 일본 애들이 충격에 빠져요. 저쪽에 있었던 애들이 살짝 몇 명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있는 줄 알고, 우리는 부대 조직해가지고 가서 이 정도면 되겠거니 했었는데, 하나의 군대가 있더라라는 거죠. 이 군대를 박멸을 해야겠다라는 건데, 지금 몇 년이에요? 1920년이에요. 그러니까 1920년이면 문화통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사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땅덩이에요? 중국 땅이야. 그러니까 중국 땅이니까 애들이 머리를 쓰기 시작하죠. 이걸 조작하자라고 해서 훈춘 사건을 조작합니다. 훈춘 사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동네 만주에 있는 그 마적들을 매수를 해요. 마적들을 매수해서, 야, 얘들아, 니들 돈 필요하지? 돈 필요하지? 그러면 저쪽 만주에 가서 일본 영사관을 급습해. 뭐? 어디? 일본 공사관 몰라? 우리 그 민족 일본. 그래? 그래서 가가지고 일본 공사를 죽이고 일본 군인을 죽여야 돼. 뭐? 이런 일을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훈춘 사건이 마적대들이 그 중국에 있는 그 일본 대사관을 습격하고 거기에서 일본 공사를 죽여버려요. 이 일이 있으니까 이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대부대를 조직을 합니다. 대부대를 조직하고 중국에 통보를 하는 거죠. 야, 니들 봤지? 안 돼. 우리가 군대 보내서 우리 공사관 우리가 지킬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어마어마한 대부대를 조직을 한 다음에
다시 이 지역으로 보낸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보예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청산리에서 김좌진 장군과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대한독립군 그리고 아까 포함했던 여러 군대들이 거기에서 같이 매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로운정서군 이것이 이제 김좌진 장군이죠. 그리고 대한독립군 이렇게 이제 연합부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군을 주축으로 청산리에서 매복하고 있었고, 얘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왔는데 가만 있어봐. 요 근처인데 왜 애들이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의 한국 사람이 가서, 한국군이 가서 빵빵빵 한 거지. 저기다 그러면서 막 하는데, 우리가 이제 또 뭡니까? 우리가 국지전은 기가 막히죠. 싹 숨어버리는 거지. 그리고 싹 나와서 또 공격하고 싹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돌아버리죠. 짜증이 날 대로 났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의 한국인을 보내요. 한국군을 보내서 막 하니까 저기다 그래가지고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데, 그곳이 이제 분지 같은 지형이죠. 그곳에 이제 포위가 돼버린 거죠. 거기에서 꼭대기 쪽에서 벌떡 일어나서 따다닥 해서 완전히 우리가 이제 싹 다 전멸을 시켰던 이 대첩이 청산리 대첩이에요. 그래서 아군의 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던 엄청난 대첩이고, 이 청산리 대첩은요 6일 동안 치러져요. 6일 동안 몇 차례, 10여 차례 전투가 있는데 여기에서 전부 다 승리합니다. 이것이 청산리 대첩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책 위쪽으로 봅니다. 자, 맨 위에 356쪽의 맨 위에 양괄 2번에 독립군의 독립전쟁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 봉오동 전투. 그렇죠? 그래서 청가부대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이 있었고요. 그리고 니은 전개에서 보면 삼둔자에서 격파한 다음에 봉오동에서 우리가 대파를 했었고, 동그라미 2번에 청산리 대첩이 있었죠. 그래서 훈중 사건을 얘들이 조작한 다음에 우리는 매복하고 있었다. 북로운정서군이 김좌진 장군이 매복하고 있었고,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뿐만 아니고 안무의 국민회군, 의민단, 서로군열 다 모여 있었어요. 연락을 다 하고 있었고, 전개 훈춘사건 조작해서 대부대를 만주로 보냈는데 우리가 포위해가지고 완전히 싹 다 박멸했다라는 거죠. 벌레잖아. 그러니까 박멸이 맞죠. 우리가 싹 다 퇴파를 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간 10여 차례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거죠. 자, 일본 놈들이 꼭지가 돌아버렸습니다. 문화통 치고 나발이고, 야, 요것들 안 되겠어. 지금 보니까 이거 일부였고 저기는 완전히 독립군 천지구만. 야, 싹 다 죽여.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 꼭지가 도는 일본 놈들이 대학살을 다시 한번 자행을 하는데요. 이것이 간도 참변입니다. 1920년, 그래서 1920년이 경신년이거든요. 그래서 경신참변이라고도 하는데, 이때가 우리는 이제 다시 판서로 한번 가보세요. 판서 쫙 내려가면 언제부터요? 1920년 10월부터 언제까지요? 1921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1921년까지 5월달까지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어마어마한 수가 우리 동포들이 싹 다 죽는단 말이죠. 간도참변이라고 하는 것은 간도 지역을 에워싸고 그냥 쏴대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간도참변이에요. 일본 놈들이 이래놓고 문화통치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자, 맨 위쪽으로 갑니다. 다시 양괄호 3번에 독립군의 실현이에요. 간도참변. 1920년 경신년에 참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본군의 봉오동 청산리 전투 패배에 대한 보복으로서 아주 그냥 학살극이 자행됐는데, 독립군 속탕의 핑계로 간도 지역의 동포를 무차별로, 그래서 주민 만여 명이 학살당하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니까요 독립군들이 여기에서 시리에 빠지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이제 크게 갑시다. 왜요? 잠시만요. 그림 좀 그리고. 엄청 잘 그리잖아요. 그림 하여튼 기가 막히게 그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냥 그렇다고 하세요. 자, 여기에서 간도참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고 있었던 우리 독립군들이 시대에 빠집니다. 우리 동포들이 여기에서 대학살극에 희생이 당한 것은 우리 독립군 때문 아니겠어. 우리가 빨리 이 자리를 피해줘야 이 일본 놈들의 이 미추광이 참극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독립군 부대들이 부대 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 우리 이동합시다. 그래서 여기저기 부대들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소련령이죠. 연해주로 이동하기로 했는데 연해주 가기 전에 요 근처에 호수가 하나 있는데 요 근처에 밀산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밀산부에 가서 우리가 이곳에서 집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독립군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독립군들이 어느 팀은 빨리 오는데 어느 부대는 늦게 오고 어느 부대는 반토막이 나서 왔어요. 왜 그랬냐? 오는 길에 일본 놈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 이런 일들이 왜 생겼느냐라는 거죠. 왜 생겼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따로따로 그 소규모의 부대들이 따로따로 움직여서 그런 거 아니냐. 게다가 우리가 또 남의 땅에 들어갈 것인데 여기에 가서 뭔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휘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지휘부를 하나로 만들자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의 부대로 가는 것이 어떠냐라는 쪽으로 의견을 일치를 봅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뭐예요? 대한독립군단이에요. 그래서 이 밀산부에서 대한독립군단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독립군 부대들이 큰 부대, 하나의 부대로 밀산부에서 연합을 하게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독립군 부대의 재정비 및 지휘체계 통일 목적으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을 합니다. 그렇죠. 밀산부에 가서 대한독립군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휘부가 만들어진 군대가 조직이 됐고요. 이쪽에서 이제 피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순간에 일본 놈들이 이제 참극을 이제 스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시로 넘어가자라는 건데 우리가 소련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소련 그 아래에 판서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자, 소련을 넘어갔는데 야, 우리 독립군들은요, 가는 곳마다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소련 내에서도 혁명군과 반혁명군이 싸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반혁명군이. 내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전쟁이고 우리가 잠깐 피신해서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일제를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남의 나라 싸움이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러냐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들이 이쪽에 어떤 편을 도와줘서 이기게 승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그 고마움을 보답할 거 아니냐. 그래서 일정 기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야, 얘들 적색군과 백색군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 적색군을 도울 것이냐 백색군을 도울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할 필요도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이 당시에요, 일본 놈들도 여기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일본 놈들이 백색군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적색군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이 적색군을 지원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 적색군의 승리예요. 그래서 적색군이 승리했습니다. 와, 승리했다. 그럼 우리 독립군들도 엄청 기분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하고 있는데 이 적색군이 얘기하죠. 소련군이 야, 그런데 니네는 뭐야? 그러면서 대한독립군단 니들 뭔데 좋아해? 야, 우리 니들 도와줬잖아. 그때 잠깐 와가지고 까짝 도와준 게 너네야. 그래, 하여튼 고맙네. 분위기 좀 이상한데. 야, 근데 잠깐 있어봐. 니들 한국 사람 아니야? 맞아. 조선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설쳐? 아니, 그게 아니고. 하면서 봐. 일단, 야, 니들 보니까 복장이 불량해. 왜 무장하고 있어? 폭탄은 뭐고, 수류탄은 뭐고, 총은 뭐야? 야, 일단 남의 나라 왔으면 무장을 해제하고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거예요. 아니, 구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말이야. 보따리 달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 그거는 좀 아니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해보겠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시비가 붙어요. 그러면서 이 적색군들이 총을 들기 시작하죠. 야, 총 안 내려나? 우리도 그럴 수는 없죠. 야,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총을 들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되면서 여기서 빵빵빵이 되게 되니 이것이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유시에서 독립군들이 엄청난 희생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이 자유시 참변이고 이것이 1921년에 있었던 독립군들의 피해입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이 자유시 참변의 희생자가 어마어마했었다. 약 900명 정도가 희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희생을 겪고요. 자유시 참변을 겪고 안 되겠다. 전열을 다시 가다듬어야 되니까 다시 우리 본토로 돌아가자라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래서 독립군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이동을 했는데요. 보면 이 이동을 하는 그 시점이 또 중요해요. 자, 여기에서 간도 참변이 끝났죠? 그리고 독립군들이 이동을 했었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독립군들이 아니냐? 아니죠. 이 부대에 참여하지 않은 부대들도 자녀 부대도 있고요. 그래서 여의치 않아서 못 간 부대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해외 동포들이 또 여기에서 있으면서 서로 독립운동을, 독립 결의를 다지면서 단체 같은 것들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여기가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치구가 생겨버려요. 이것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이 세 개의 정부 기관 같은 것들이 생기는데 이른바 참, 정, 신의 3부가 만들어집니다. 이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요. 스스로의 행정기관을 갖고 있었고 군대도 갖고 있었어요. 마찬가지 정의부도 행정부, 군대, 군사기구, 신민부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이 동네를 통치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세 개의 자치정부 성격을 가진 3부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3부는요. 참 지우기도 애매하고 자, 이 3부는 1923년부터 조직되기 시작해서요. 1925년까지 해서 완성이 되는데 아무튼 이 23년부터 25년까지 3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이동한 독립군들, 그렇죠? 자유시에서 피해를 본 독립군들은 엄청 힘들죠. 그러니까 신민부에 대부분 통합 흡수되고요. 아닌 친구들은 또 넘어와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대부분 신민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부가 조직되면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때 1925년에 일본 놈들은 아쭈 요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제 25년에 미스야 협정을 체결합니다. 이 미스야 협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총독부 미스야, 총독부 경무국장인데 이 미스야라는 놈이 만주의 군벌 장쩌린이라는 놈이 있어요. 장쩌린 이름도 이상한 놈들. 장쩌린하고 협정을 맺었으니 그것이 미스야 협정입니다. 이 장쩌린이라는 군벌이라고 했죠. 군벌이 뭡니까? 예전에 신라 말에 호족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중앙 통치는 따로 있고 이쪽을 지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세력, 군벌인데 장쩌린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들하고 무슨 협정을 맺었느냐? 미스야 협정이죠. 총독부에서 이 동네 독립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숨어 있거든. 이 독립군들을 보면 우리한테 연락을 좀 해줘. 왜 해줘? 내가 돈 줄게. 해줘야지. 이렇게 이제 협정하는 것이 미스야 협정이에요. 자, 이게 1925년에 체결한 미스야 협정입니다. 자, 볼게요. 그 판서 윗부분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유시 참변부터 갈게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러시아 혁명군이 적색군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했었고요. 그 아래에서 보시면 적색군 내부 지휘권을 둘러싼 갈등과 적색군에 의한 무장해제 요구 당하면서 우리가 자유시 참변을 갖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독립군은 다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동그라미 3번에 미스야 협정. 일본 놈들이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면서 여기에 남아있는 이동한 독립군, 남아있는 독립군들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357쪽으로 우리가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야를 좀 바꿔서 3부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있는데 자, 이 참의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 아래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연락이 좀 가까웠겠죠. 그래서 참의부는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를 자신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참의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로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정의부는 가운데서 참의부와 신민부의 연락을 담당했던 역할을 했었고, 신민부 같은 경우는 독립군들이 지금 재정비하기 정신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3부가 계속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때 1926년, 24년에 뭐가 있었냐면 중국에서 중공합작이 있었단 말이죠. 국공합작. 그렇죠. 중공합작이래. 자,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1926년에 북경에서 안창호 선생이 북경 축생회를 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민족 유일당 운동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이 3부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맞다. 우리도 왜 부서가 3개나 있어?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면서 정의부가 가운데서 연락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결정을 어느 정도 보게 되고, 자,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 참의부, 신민부 있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요, 이 어느 정도의 의결에 도달했고 하나로 만들자라는 찰나에 2개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는 못 만들고 2개로. 그래서 신민부하고 정의부 사이 이 북간도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고요. 참의부와 정의부 사이에 이 서간도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만들어집니다. 국민부. 자, 이렇게 해서 2개의 정부로 흡수 통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페이지에서 보시면 357쪽 독립군의 재정비와 통합운동이에요. 그래서 3부의 성립이라고 돼 있죠. 동그라미 1번에 3부 결성. 그래서 3개의 자치정부가 성립이 됐는데 언제? 이때죠. 1923년, 2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양괄호 2번에 3부 통합운동이 전개됐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혁신의회와 국민부로 2개의 통합정부로 나뉘게 됐다. 통합 분합됐죠. 그래서 혁신의회가 1928년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1929년에 국민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혁신의회에서는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지고요. 자, 국민부에는 조선혁명당이 조직됩니다. 조선혁명당이 조직이 되는데, 자, 이들도 3부에서 전신이 3부잖아요. 3부는 뭐가 있었어요? 행정기관이 있었고, 그리고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독립군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 독립전쟁 3번으로 갑시다. 자, 여기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간도 지역의 독립운동 분위기가 지금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부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제 혁신의회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한국독립당, 그렇죠? 자, 바로 국민당 하려고 그랬더니 지금 제가 참. 자, 국민당에서는 뭐가 만들어요? 조선혁명당을 만들었고요. 자, 군대가 조직됐죠. 한국독립군이 만들어졌고 조선혁명군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일당 그리고 그리고 군대가 조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이 활발하게 일제와 전쟁을 하고 있을 때 저 아래쪽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윤봉길 의거가 있을 때 1932년에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 애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고 그랬죠. 야, 봐보자. 야, 얘들 진짜 대단한 놈들이네. 저기 같아? 우리가 도와줘야지. 자, 봐봐. 얘들 군대 있어. 어디에 있지? 저쪽 보니까 요 동네에 군대가 있습니다. 얘들이 외롭게 싸우고 있는구나.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하면서 중국 애들이 여기에서 도와주기 시작하니 중국 호로군이 한국 독립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대전자령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버립니다. 자, 조선혁명군에는 중국 의용군이 영릉가에서 그리고 1년 뒤에 흥경성에서 대승을 거둬내는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보세요. 지금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은 연합했죠. 이것을 가지고 1930년대 전반에 있었던 뭐라 부릅니까? 한중연합작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중연합작전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느낌이 오시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중국 애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줬다라고 하는데 요겁니다. 한중연합작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군과 연합해서 일본을 쳐버렸으니 쌍성보 1932년, 대전자령 1933년 흥경성전투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 너무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조선혁명군이 중국 호로군과 연합해서 쌍성보 전투에서 대승을 거뒀다. 그러면 이제 헷가닥하는 거지. 자, 그럴 때 이제 외워보자라는 거죠. 자, 한국 독립군이죠. 그래서 호군쌍이라고 외우고 혁의군영이라고 외우세요. 그래서 호로군 나오잖아요. 의용군 나오고. 그래서 호군 하면 군대 같잖아요. 진짜 독호군 쌍성보 전투. 그렇죠? 혁의군 혁이군대가 어디? 혁이군영 영릉가 전투. 그렇죠? 이렇게 외우면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외워두시고 양과로 이번에 한국 독립군 자세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보자는 거예요. 자, 양과로 이번에 한국 독립군이 이 총사령관이 누구예요? 지청천입니다. 지청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공부를 하고 계셔야 돼요. 계속 나옵니다. 자, 지청천의 총사령관이 한국 독립군이에요. 그래서 혁신의회 계열 한국 독립당에 소속된 군대에 지청천이 지휘를 했고요.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했다. 대표적인 승리가 어디예요? 쌍성보 그리고 대전자령 전투예요. 한 번씩 시험 문제 나왔던 것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세요. 자, 양과로 3번에 조선혁명 군이 있죠. 누구예요? 양세봉입니다. 이쪽은 아무래도 사회주의계 쪽이 강하고 이쪽은 민족주의계가 좀 강하고 그렇죠? 이렇게 양세봉 그래서 총사령관이 조선혁명군 양세봉이었고 그리고 국민부 계열이고 중국 의용군과 연합해서 동그라미 2번에 영릉가 흥경성 전투에서 대승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358쪽인데 양과로 4번에 한중연합작전의 위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몇 년이에요? 1932년, 33년이에요. 지금 1931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놈들이 만주사변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가 누구 땅이에요? 일본 땅이에요. 일본 땅 한가운데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일본군 심장부에서 우리가 전쟁을 했고 그리고 다 이겼다라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일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한중연합작전의 위축. 그래서 일제는 계속 탄압했었고 일본이 완전히 여기를 초토화작전 들어가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군인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갈등이 있어. 또 이 그 군대 내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또 있었고요. 동그라미 3번 변화가 생기는데요. 한국 독립군 임시정부가요. 우리가 임시정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상하이에 있었죠. 그런데 1932년에 뭔 일이 있었어요? 상하이 사변이 있었잖아요. 야,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상하이를 쳤어요. 그러면 얘들이 뭘 공격하겠어요? 임시정부 찾아.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점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임시정부가 미친 듯이 이동해요. 그래서 일제 눈을 피해서 도망간단 말이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동을 하는 그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보세요. 이때 우리가 임시정부도 힘들 때예요. 근데 이 친구들도 지금 굉장히 힘들 때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얘기합니다. 야, 여기 위에 있는 군대들아. 니들 여기에서 이렇게 싸워봐야 니들 아유 우리가 나중에 훗날을 기약하는 것이 어떠냐.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니들 최선 다한 거니까 내려와서 그 인력이라도 이 군대 병력이라도 우리하고 연합해서 훗날을 도모하자. 큰 부대를 만들어서 일본을 치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우리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은 수긍을 하죠. 맞다. 우리가 이동하자. 지금 잔여 병력이라도 빨리 추스리고 이동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뭡니까? 변화가 생기는데요. 자, 기억본 한국독립군 임시정부 요청에 따라서 1933년 중국 관내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민족혁명당과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지청천은 나중에 돌아와서요. 우리 한국광복군을 이끄는 사령관에 또 임명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요. 자, 니은번 조선혁명군 양세봉이요. 암살당합니다. 그러면서 더 힘든 조선혁명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죠.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자녀 세력은 자녀 세력대로 여기에서 계속 전쟁을 하고 일부 또 자녀 세력은 또 이동해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동 쪽으로 전열을 정비하는 조선혁명군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은 짐을 싸고 중국 관내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팩트죠. 자, 2번 민족혁명당 결성과 조선의용대가 있는데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 이것은 한번 봐보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잘 보세요. 요거 그렇죠? 이 군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 다시 여기서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이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동하고 있죠. 자, 여기 중국에서 간도 지역에서 이동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연합부대로 하나의 부대로 해서 옮기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통합을 봅니다. 그래서 옮기는 게 맞지. 그러면서 1935년에 하나의 부대로 통합을 하는데요. 하나의 당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것이 민족혁명당이에요. 민족혁명당입니다. 어디에서 봤는데.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 군부대의 활동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등한시했던 하나의 군대가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의열단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의열단과 한국 독립군과 그리고 조선혁명군이 연합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민족혁명당, 그러니까 우리가 의열당 공부했을 때 맨 마지막에 여기에다 제가 1935년 민족혁명당이라고 써놨었잖아요. 이 민족혁명당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열단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대표는 누구를 뽑냐면 김원봉을 뽑아요. 김원봉. 자, 김원봉이 대표로 이 민족혁명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동을 하는데요. 김원봉 선생은 민족주의인가요? 사회주의인가요? 그렇죠. 사회주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한국 한국 독립군 사회주의겠죠. 그리고 이 조선혁명군 이쪽도 사회주의 아니 한국 독립군은 민족주의겠죠. 조선혁명군은 사회주의계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안에도 사회주의, 민족주의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갈린 그게 아닌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됐어요? 통합당이 돼버렸잖아요. 통합.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회주의, 민족주의에 얽히고 설켜 있는 이런 분위기고 여기에 지도자를 김원봉으로 뽑은 거죠. 그러면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자, 이 아래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만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이제 임시정부 쪽으로 시야를 좀 돌려볼까요? 임시정부에는 1935년에 김구가 하나의 당을 만듭니다. 그것이 한국국민당이에요. 한국국민당을 만들고 김구가 이끕니다. 자, 우리 이동합시다. 계속 이동하고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훗날 기약하면서 일본을 쳐야 되니까 저를 따라오시오. 그러면서 김구가 이제 이동하게 되면서 한국국민당을 만들게 돼요. 그런데 이 민족혁명당이 사회주의와 민족 연합을 한 단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이동하다가 전쟁이 일본 놈들이 뭐였어요? 사회주의계는 어떠죠? 야, 빨리 그 진영 정비해. 뭐 하는 거야?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뭐 하기는 일본 놈 때려잡아야지. 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빨리 임시정부하고 흡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햇소리야? 저걸 놔두고 저거 죽이고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죽이고 막 그러면서
그 뭡니까? 지휘체계도 조금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민족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또 분열이 또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구? 김원봉이 사회주의잖아.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조금 수그러들면서 참으면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아래 임시정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때 임시정부와 만나는 순간 민족주의계는 이탈해버려요. 그래서 나는 안 해. 나 임시정부로 들어갈 거야. 그러면서 임시정부로 이탈을 하게 되고요. 자, 이탈하고 났더니 여기는 누구만 남아요? 사회주의만 남죠. 그랬더니 이 참고 있었던 김원봉도 역시 야, 그러면 사회주의 단체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1937년에 이때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앞에다 조선자를 써버리는 거죠.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어요.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들어서 이제 사회주의 색채를 그대로 표방을 해버리죠. 자, 이 한국국민당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엄청 바빠졌어요. 지금 보면 한국독립당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혁명당이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 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 있었잖아요. 이들에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러면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 이것과 이것이 같느냐? 틀리죠. 한번 융합됐다가 막 섞여 있다가 다시 색채를 바꿔서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 단체하고 이 단체하고는 틀리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무튼 한국독립당을 이끌었던 조소왕과 그리고 조선혁명당을 이끌었던 지청천이 이렇게 꼭대기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임시정부는 다당 체제로 가게 되는 거예요. 복수정당 체제로 가게 되고요. 이 조선민족혁명당은 임시정부 옆에서 같이 가게 되는데 임시정부에 들어가진 않아요. 사회주의 색채가 강건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만의 군대를 만드는데요. 그것이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라는 군대를 만들고요. 이것은 뭡니까? 사회주의 군대죠. 그래서 1938년에 조선의용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이 이 독자적으로 일본과 전쟁을 하게 되고요. 자, 이쪽은 지금 임시정부에서 복수정당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도 통합 움직임이 생깁니다.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갈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복수정당으로 이제 급하니까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 하나의 당으로 만들어야지 왜 임시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많은 당이 필요해? 라고 하면서 통합을 하게 되죠. 한국독립당으로 이름을 통합합니다. 한국독립당. 결국에는 한국독립당으로 1940년에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독립당이면 조소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국독립당의 대표로 누구를 뽑냐면 김구를 뽑아요. 그러니까 김구는 원래 한국국민당인데 한국독립당의 수장이 되는 거죠. 다시. 그러면서 이들이 다 통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40년에 바로 군대를 만드니 그것이 뭡니까? 한국광복군의 군대를 만드는 거죠. 한국광복군. 그래서 충칭에서 1940년에 한국광복군이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이 한국광복군은 지청천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고 부대장의 이범석이 부대장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줄기로 이제 독립운동이 변화가 생기는 것이지요. 자, 일단 책으로 한번 볼게요. 358쪽인데요. 자, 2번에 그 큰 2번 있죠. 민족혁명당의 결성과 조선의용대요. 자, 양괄호 1번에 조선민족혁명당이죠.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의열단이 뭐를 만들었어요? 민족혁명당을 만들었었어요. 그쵸? 근데 분열이 되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개편됩니다. 이 민족주의계는 이탈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조선의용대 군대를 만들었으니 그게 1938년에 사회주의 군대, 큰 군대가 만들어졌고요. 자, 조선의용대를 한번 볼게요. 1938년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민족혁명당 김원봉이 중일전쟁 직후에 국민당의 정부 도움을 받아서 한커우에서 만들었으니 이 한커우에서 만든 군대 조선의용대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그 아래 동그라미 3번 보시 말고요. 그 아래에 있는 판서로 한번 보세요.
자, 이 판서의 내용을 제가 정리를 또 한번 해놨죠. 그래서 이 다음 상황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한국 독립당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쯤 돼가지고 1941년에 일본 놈들이 어디를 습격하죠? 진주만, 하와이를 습격해요. 빵빵빵. 제가 진주만을 갔다 왔는데 진주만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쪼만하고, 작더라고요. 진주만이라고 큰 줄 알았더니. 그리고 해변가인 줄 알았더니, 하와이 그 호놀룰루 섬 안쪽에 있는 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호수 같기도 하고, 작은데 그 진주만을 애들이 배 타고 가가지고, 배를 타고 그 근처까지, 태평양을 넘어서 그 근처까지 가서 거기에서 비행대 편성해서 욱 해가지고 거기에서 폭격 쏟고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에요. 거기 진주만 가면 진짜 아름답습니다. 진주만에. 근데 거기에 그냥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아주 일본 놈들, 웃기는 놈들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 뚜껑이 열리죠. 그러면서 완전히 이 일본 타도 그러면 전쟁 분위기로 확 바뀌면서 일본을 치게 되니 그것이 태평양 전쟁 아닙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참전을 하는 거예요. 1941년에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940년 말에 대일본 선전포고를 합니다. 선전포고라는 건 뭡니까? 선전, 전쟁 이전에 포고. 니들한테 그 공고를 하는 거죠. 야, 이제 우리 니들하고 전쟁할 거야. 그러니까 준비해. 이게 국제법상에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안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침략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전포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전쟁을 선언했어요. 그때 이제 이 태평양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들어가요?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야, 우리도 같이 하자. 영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면서 이 세계 전쟁의 일원으로 우리가 참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국 광복군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군대로 조직되면서 이들과 대등하게 그 세계전에 참전을 하는데 어디만 뛰어들냐면 일본 놈들이 저기 껴있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갔습니다. 미얀마, 뭐 베트남 할 거 없이 일본 놈들 저기 있어. 필리핀 막 가. 그래 가가지고 전쟁하고 그랬던 군대가 한국 광복군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그 조선민족혁명당의 조선의용대 한번 보자라는 거죠. 사회주의계가 너무 짙기 때문에 사회주의계 그 절대 단점이 뭐예요? 자신들이에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줄 모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점차적으로 일본과 항쟁을 하는데 자금난, 인력난에 허덕이게 되고 먹을 것도 없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김원봉은 결정을 내립니다. 야, 얘들아, 우리 지금 보니까 이러다가 우리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어. 여기서 결정을 내려야 돼. 무슨 결정을 내립니까? 자, 우리 이 한국 광복군에 흡수되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벌쩍 뛰는 거죠. 사회주의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지금 우리의 수장이 맞느냐라고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데 김원봉의 오른팔이었던 이 김두봉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웃기지 마시오. 당신이 나가시오. 이렇게 되면서 갈등 구조가 이렇게 돼버리고 김원봉은 그래 알았다. 그러면 김원봉이 이제 조선의용대에 얘기하죠. 나는 갈 것이다. 나를 따를 사람은 따라라 라고 하면서 1942년에 흡수되게 되는 것이 요것이 한국 광복군. 그래서 1942년에 좌우 통합 정부가 수립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좌와 우가 통합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김두봉은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그래서 조선의용대를 그대로 갑니다. 조선의용대를 가지고 나 이제 여기에서 더러운 꼴을 너무 많이 봤다. 화북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래서 잔여 세력을 이끌고 조선의용대 화북 쪽으로 이동합니다. 중구의 화북 지역. 그래서 중구선의용대 화북지대라는 이름으로 옮기고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김원봉의 조선의용대는 이 한국 광복군에 흡수되면서 전열이 조금 더 강화되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1940년대 되면 일본 놈들이 뭐 했습니까? 학도병, 그렇죠? 우리 청년들을 이끌고 강제로 동원했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이요, 이 일본 군복을 입고 목숨 걸고 탈영을 해요. 탈영해서 한국 광복군으로 유입되기도 하고 이런
멋있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목숨 걸고 한국 광복군으로 가서 옷 바꿔 입고 다시 일본에. 그러니까 당시에 일본의 군복을 입었던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그렇죠? 아무튼 1942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 광복군은 점점점 강화되고요. 이 194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더욱더 사회주의 색채가 강화되게 되죠. 그러면서 1942년 이동을 했습니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는 이름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제 안 되겠다. 우리도 하나의 당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당을 만드니 조선 독립동맹 이라는 당을 만드니 이곳의 수장이 김두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이름, 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아무래도 이쪽 색채가 강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이렇게 무슨 패배된 패잔병 느낌이 있단 말이죠. 이름 바꾸자라고 하면서 조선의용군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자, 조선의용군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계속 항일전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이쪽 동네는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군대 팔로군하고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계속 항일전을 추진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용군은 조선의용대와 느낌이 틀린 부대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항일전에 나서는 김두봉 부대고요. 자, 우리는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합니다. 자, 일본 놈들은 들어라. 우리는 이제 앞으로 전쟁을 준비를 할 테니 니들도 준비해라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941년에 대독 선전포고를 했고요. 선전포고를 했었고요. 이제 우리는 니들하고 전쟁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진주만을 습격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독 선전포고했고 미국하고 영국하고 우리도 같이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거꾸로 우리가 니들하고 같이 해. 이렇게 된 것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영국과 연합작전하고요. 그리고 미국의 OSS 부대가 있습니다. OSS 부대. 지금은 없는데요. 이 정보처인데요. 정보작전처인데 이 군대가 엄청나게 강한 군대입니다. 왠지 아세요? 이 후신이 뭔지 아세요? 미국 지금도 있어요. CIA입니다. 그러니까 CIA의 전신 부대가 OSS 부대입니다. 이 부대와 우리가 훈련을 같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등한 입장에서 훈련을 했고 우리가 또 배울 건 배우고 서로 교류하면서 이런 훈련을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내 진공작전을 개혁했습니다. 자, 국내 진공작전. 예전에 서울 진공작전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정미의병, 그렇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했었는데 요것은 조금 이따가. 자, 책으로 갑니다. 자, 그 칠판 밑에 358쪽의 칠판 밑에요. 양괄호 1번에 임시정부의 조직과 정비입니다. 한국 독립당이 합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독립당 1940년에 합당하는데 한국 국민당과 한국 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 이렇게 연합해서 한국 독립당 1당으로 만들고요. 여기에 김구가 수장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동그라미 2번 359쪽에 임시정부 체제 변경. 그래서 주석제로 갔고 그리고 조금 이따 44년에는 주석과 부주석. 그래서 주석에는 김구, 그리고 부주석에는 김규식이 이렇게 되고 동그라미 3번에 보시면 1941년이 됐어요. 1941년 정도면 이 일본 놈들이 갈 때까지 갔잖아요. 미국을 왜 건드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패전할 때가 눈앞에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광복을 맞이할 때가 눈앞에 온 것이다. 그러면서 자, 이제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건국을 해야 되니, 그렇죠? 임시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 우리가 건국 강령을 새로 만들자라고 해서 1941년에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건국 강령으로 채택을 합니다. 조소왕의 삼균주의 엄청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건국강령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후에 42년에 좌우 통합정부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김원봉이 참여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양괄호 2번에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자, 동그라미 1번에 한국광복군이 창설됐죠. 어디에서 만들어졌어요? 충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김구의 주도로. 그렇죠? 그러면서 총사령관은 누구? 지청천이. 자, 동그라미 2번에 군사력을 보관합니다.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흡수되면서 통합됐고요. 그리고 그 아랫줄에 보세요. 일본군을 탈출한
학도군 이렇게 탈출병들이 우리가 한국 광복군에 유입이 되면서 조금씩 커졌고 동그라미 3번 연합작전의 수행 태평양 전쟁이 터졌죠. 어디 있어? 안 적어놨네. 하여튼 태평양 전쟁이 터진 다음에 대일대독 선전을 우리가 선전포고를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미얀마, 인도 전선에 파견됐고요.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 관련된 모든 전쟁은 다 참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에 국내 진입작전의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있다고 3번, 그 아래 맨 아래 3번부터 합시다. 자, 조선독립동맹과 조선의용군. 자, 조선독립동맹 누가 만들었어요? 김두봉이 만들었죠. 그렇죠? 이동한 다음에 바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어떻게 이름을 바꿨다? 조선의용군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조선의용군은 중국 팔로군과 연합해서 항일전에 참전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국내 진입작전 계획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자, 국내 진입작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본토에서 전쟁을 해야 돼. 그래서 일본 본토까지 넘어가자라는 거죠. 일본 놈들이 여기에서 있을 때 여기도 일본 놈들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치는 건 돌격은 1도 아닙니다. 그렇죠? 돌격해서 요 근처까지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신호를 주면 미 육군, 미 국방성에서 폭격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폭격부대가 와서 웅해서 따다다다다닥 터치면 빵빵빵 되잖아요. 이렇게 빠방빵빵 숫대밭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가면 이때 육군이 들어가고 이쪽에 연합군 해군이 들어가고 이렇게 다 조직적으로 계획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자, 이제 돌격 앞으로 우와 하는 찰나에 일본 놈들이 무조건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본 놈들이 무조건 항복을 하는 순간에 김구 선생님은 땅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 359쪽에 보시면 자, 국내 진공작전의 계획 부산이라고 써 있죠. 외적을 항복한다 했다. 외적의 항복. 이것은 되게 기쁜 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라고 돼 있죠. 맨 아랫줄에 보시면 미군 육궁성과 다 약속이 돼 있었는데 이걸 실행을 못 옮겼다라는 거죠. 이것은 조금 이따 바로 현실이 됩니다. 뭐냐면 일본 놈들이요. 항복을 했죠. 누구한테 항복한 거죠? 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 연합군인데 우린 빠져라 이거예요. 우리는 승전국이 아니다 이거죠. 니들이 어떻게 승전국의 지위를 얻을 수가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지. 니들은 진짜 어부지리로 광복이 된 거 아니냐? 니들이 우리한테 포 한 번 제대로 때려봤어? 전쟁 뭐 선전포고만 했지? 에라 그럼 나도 선전포고하고 그냥 승전국 되지? 이렇게 배째라고 나오는 겁니다. 승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한 김구 선생이 땅을 치고 이것을 알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게 된 거죠. 아무튼 우리는 이런 일로 인해서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확실한 거죠.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고 군대까지 조직해서 일본 놈들하고 우리 땅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계속 전쟁을 했다라는 것은 전쟁을 해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게 된 거죠. 이런 게 없었다면 뭐 얘들이 도와줬겠습니까? 그렇죠? 서로 연합하면서 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얻은 광복이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광복인데 와 광복입니다 라고 하지 못하는 제 심정은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가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일제강점기가 다 끝났고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현대사로 들어가겠습니다.